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포르투갈 vs 콩고민주. 이 경기는 단순한 강팀과 약팀의 구도가 아니라 공격 선택지의 다양성과 중원 세컨볼 경쟁력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포르투갈은 네트와 콘세이상을 활용해 양측면을 넓게 벌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패스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파이브백을 세워 수비 숫자를 늘리더라도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박스 앞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간은 브루노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전진 패스와 직접 슈팅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포르투갈은 볼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고 컷백과 침투 패스를 섞어 박스 안 슈팅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박한부를 향한 직선적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방 지원이 늦어지면 공격이 쉽게 끊길 가능성이 높다. 은부쿠가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더라도 포르투갈의 압박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역습의 연결 구간이 짧아질 수 있다. 무카우가 중원에서 버티려 해도 주변 간격이 넓어지면 세컨볼 경합 이후 다시 포르투갈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포르투갈은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수비 라인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높다. 호날두의 세트피스 옵션과 문전 존재감까지 감안하면 포르투갈은 정지 상황에서도 확실한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포르투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잉글랜드 vs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이름값만 보면 공격적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상당히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는 케인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앞세워 박스 안으로 볼을 넣는 선택을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인에게 향하는 공중볼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은 오히려 수비 기준을 잡기 쉬워진다. 사카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고 벨링엄이 박스 근처로 침투하는 장면은 분명 위협적이다. 그래도 공격의 출발점이 단조로우면 사카의 왼발 전개와 벨링엄의 침투도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수치치의 전진성과 코바치치의 탈압박을 통해 중원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공격 루트가 부디미르를 향한 크로스와 제공권 경합으로 굳어질 경우 잉글랜드 수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 양팀 모두 플래너는 뚜렷하지만 그 플래너가 막혔을 때 흐름을 바꿀 만한 다른 공격 방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자원이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공격 속도와 마무리 퀄리티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되면 전반에는 탐색전이 길어지고 후반에도 서로 결정타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잉글랜드는 경기 주도권을 잡는 듯 보여도 박스 안에서 답답한 마무리가 이어질 수 있고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 버텨도 전방 마무리 루트가 단조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승부를 끊어내기보다는 서로 수비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루즈한 90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무승부와 언더 흐름을 함께 보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경기라 판단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가나 vs 파나마. 이 경기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팀과 측면 공격 퀄리티가 좋은 팀의 대결이다. 파나마는 파이브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확보하려 하겠지만 크로스 수비에서 막거간 커뮤니케이션이 흔들리는 장면이 문제다. 한 명이 볼만 보고 따라가고 다른 한 명이 뒷공간을 놓치는 순간 페널티 스팟 주변에서 헤더 찬스가 열릴 수 있다. 가나는 바로 그 지점을 이냐키 윌리엄스의 빠른 크로스와 세메뉴의 박스 안 침투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이냐키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인프런트 크로스를 정확하게 감아 넣으면 파나마 수비는 라인 정렬이 끝나기도 전에 박스 안 경합을 강요받게 된다. 그리고 카말딘 술레마나는 상대 수비가 크로스를 의식해 박스 안으로 좁혀지는 순간 박스 외곽에서 강한 중거리 슈팅을 노릴 수 있다. 가나의 공격은 단순히 측면으로만 밀어붙이는 구조가 아니라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을 번갈아 섞으며 수비 선택지를 계속 줄이는 방식이다. 반면 파나마는 워터만 루이즈를 향한 전방 연결과 이스마엘 디아스의 침투, 바르세나스의 측면 전원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앉으면 공격 자원들이 서로 멀어지고 역습 한 번을 이어가는데도 많은 체력이 소모된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의 측면 돌파, 크로스 타이밍, 박스 외곽 슈팅이 파나마 수비 조직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가나 쪽 기대값이 더 높게 잡히는 매치업이다. 파나마가 버티는 흐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 전술의 세밀함과 박스 안 대응 퀄리티에서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가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우즈베키스탄 vs 콜롬비아. 이 경기는 프로토 표기상 우즈베키스탄이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성상 중립 지역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구조다. 그래서 특정 팀의 홈 이전보다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 큰 무대 경험, 전술 완성도, 공격진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레벨 차이는 분명하게 발생하는 경기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첫 월드컵 무대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월드컵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높은 압박감 속에서 침착하게 수비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수비 블록을 내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앞을 보호해야 할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다. 미드필더 복귀가 늦어지면 수비와 중원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은 콜롬비아 공격진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콜롬비아는 하메스의 왼발 전개, 디아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쿠초의 문전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디아스가 페널티 박스 앞쪽 공간에서 침투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결정적인 마무리 슈팅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즈베키스탄이 쇼무로도프의 제공권과 이스칸데로프의 전진 패스로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 속도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완성도는 콜롬비아 쪽이 확실히 앞선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 번의 돌파, 한 번의 전진 패스, 한 번의 세트피스 킥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실점 이후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뒷공간 관리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높은 세계 무대의 벽을 제대로 실감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반을 무실점으로 넘기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콜롬비아의 공격 퀄리티와 개인 능력이 간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승부의 방향은 콜롬비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우즈베키스탄 기준으로는 패배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둬야 하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즈베키스탄 패주력.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